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장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펀치 드렁크 무비에서 다룰 영화는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한국에서 찍은 첫 번째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인지 녹음일 기준 범죄도시 다음으로 박스 오피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번 75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이 되었고,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송강호가 이 영화로 칸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핫한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 호평보다는 불호평이 많은데요. 단순히 이 영화 재미없다, 별로다라는 평으로 영화를 단정짓기엔 아쉬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래서 좋았고 이래서 아쉬웠다와 같이 정말 조목조목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캐스팅이라든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들의 전작들을 대략적으로 훑어보며 브로커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화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 영화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눌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쿠맘님, 스티븐님, 미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티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네, 패널분들 소개를 마쳤으니까 이제 신작 투파보기 브로커 1부 진행하겠습니다. 신작 투파보기 브로커 1부에서는 늘 그랬듯이 영화의 서사적인 측면과 연출, 촬영 등 내부적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우선 다들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저부터 말하자면 오늘 아침에 막 보고 왔는데요. 약간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별로였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이 영화에 대해서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요? 감독이 고레다 히로카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 나오는 배우분들이 정말 톱 배우들 분들이시잖아요. 맞아요. 초호화 캐스팅이었죠. 네, 그래서 기대를 정말 많이 했는데 기대에 비해서는 당연히 별로였지만 그래도 좋다 나쁘다로 따지면 그래도 좋은 쪽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좋은 쪽. 그렇구나. 다음 분. 쿠맘님은요? 저는 예. 일단 약간 화가 많이 드시고. 일단 고레다 히로카즈의 광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만큼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혹평과 호평 그 사이인 것 같고 그냥 평작인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재밌게 본 영화 뭐예요? 고레다 거 중에요. 네. 전 어느 가족이랑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님은요? 저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을 이 영화로 처음 봤거든요. 네네. 좋지 않은데요? 실망이 크셨겠네요. 아니 중립으로 가자니까. 알겠습니다. 네. 할 말이 많지만 근데 제가 브로커를 보고 어느 가족을 봤어요. 어제 네네.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오. 감독. 그렇죠. 네. 근데 브로커는 별로였다. 브로커는 아쉬운 부분도 많고 좋은 점도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들 이렇게 영화의 평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치고는 좋지 않은 분도 있고 뭐 좋은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 영화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전반부와 후반부 두 파트로 나누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반부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베이비박스에서 아이를 버리는 젊은 여성 소영으로 이 영화가 시작하죠.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을 몰래 다른 부모에게 넘겨 돈을 받는 일명 브로커의 일을 하는 상현과 동수, 그리고 그들을 쫓는 경찰 수진과 이 형사가 있어요. 이 세 구도로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소영은 다시 애를 찾으러 베이비박스에 오고 결국 상현과 동수는 소영의 아이 우성의 부모를 찾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전반부의 스토리는 이렇게 우성의 부모 찾기와 경찰이 그 덜미를 잡기 위해 추격하는 이야기로 흘러가요. 네, 여기까지가 전반부 줄거리인데요.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든 생각이 아무래도 베이비박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아는 개념은 아니니까 이게 이런 설정이 좀 특이하다고 느껴졌어요. 이런 게 정말 실현 가능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있긴 있다라고 듣긴 들었고 베이비박스라는 장치가. 네. 근데 이게 과연 시중에 우리나라 문화를 전반적으로 이제 대표할 만큼 특별한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한국을 제대로 탐색하지 못했다. 그게 그렇죠. 좀 컸던 것 같아요. 좀 올드하고 공감대를 클래식한 이끌어내지 못했죠. 장치를 가지고 온 거라 네.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다른 분들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칸 영화제에서 처음 상영이 됐을 때 네. 이제 거기 평론가분들이 평점을 매기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브로커가 그 경쟁 부문 영화들 중에서 제일 평점이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평점이 낮은 이유가
좀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이비 박스 통해서 아기를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이게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 이걸 너무 이상적으로만 표현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좀 등장 인물들이 보면 다 선하고 착한 캐릭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제대로 이입을 못한 거 아닌가? 소재와 그 인물 간의 그런 캐릭터성의 이런 불협화음 때문에. 맞아요. 저도 공감이 돼요. 이게 사실 제가 좀 공감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나쁜 건데 너무 좋게 포장한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그렇죠. 네. 미아님 어땠어요? 저는 베이비박스라는 설정에는 그닥 아무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스티븐님이 말씀하셨던 네. 그런 부분을 좀 느끼긴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영화에서 보면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도 네. 악인을 좋게만 그리지 않거든요. 그쵸, 되게 그쵸, 복잡하게 엮어놔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는 너무 진짜 미화하지 않았나. 그쵸.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좀 이게 고레다 특이긴 한데 특이. 일부러 선한 인물만 나와요. 아. 그 악한 인물이 거의 없었는데 맞아요. 여기서는 또 악한 인물이 또 나오잖아요. 그쵸. 좀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게 좀 악효과가 났고 아예 선한 인물만 나와서 이걸 다 선하게 가져가는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선한 사람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결국엔 등장하게 되니까 그 부분도 차별점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감독이 다 착하게 그리는구나. 근데 나쁘게 보이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선함을 어떻게든 좀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저도 완전 악인을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누구냐 깡패 있지 않았어요? 그 막 이태원 클라스에 원래 막 맞아요. 어디서 봤다 했더니 이태원 클라스였구나. 맨날 형님 막 이런 애 있잖아요. 그 헤드락 당하는 사람. 강동원한테 진 사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 근데 악인치고 너무 약하지 않았어요?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약간 몰입하기에 너무 악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좀 허무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각본도 쓰셨다고 들었는데 편집도 직접 하셨대요. 일본 영화 감독이라서 그런지 좀 대사들이 약간 자기적이라고 느껴지긴 했어요. 번역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건 어떠셨어요? 대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예고편 보면서 이게 되게 걱정을 했던 게 송강호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그 우성아 이제 우리랑 행복해지자꾸나. 딱 그거 듣고 아니 뭔가 싸한데 이거? 되게 전래동화 투네요. 네 싶었는데 진짜 영화를 보니까 진짜 그 우려가 그대로 실현이 되더라고요. 정말. 약간 항마력이 딸렸어요 저는. 네 맞아요. 제일 최근에 봤잖아요. 맞아요. 아침에 봤으니까. 어땠어요 장군님?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약간 부러더라고요. 다른 분들 어떠셨어요? 저 제일 안 좋았던 부분이 이거요? 초반에 아이유 입에서 직접 영화 제목이 나와요. 아이유 입에서. 대사에서 브로커네 이렇게 나온 게 너무 이렇게 소름이 돋았어요. 그 방에서인가? 그렇게 말하죠. 맞아요. 근데 그 막 브로커네 할 때 진짜 저도 진짜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쿠맘도 별로였어요? 진짜 그 부분이? 저는 그 부분도 제일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의 전반적인 가장 주제를 내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후반부에 있긴 한데 이제 그땐 좀 이따 말할 텐데 일단 강동원과 아이유의 그 오글거리는 멘트. 왜 그런 건 왜 넣는 거지? 억지 러브라인을 왜 넣는 거지? 그 러브라인이라고 할 수 있나? 살짝 러브라인이긴 저는 하죠. 러브라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항마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떠셨어요? 그런 대사들이 그냥 서로 주고받는 대사들이 너무 오글거리니까 이게 그 둘의 감정선에 이입이 안 되고 맞아요. 그냥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너무 따로 놀아. 맞아요. 영화에 녹아들지 않고. 맞아요. 뭔가 서정적인 대사를 할 것 같지 않은 캐릭터한테 그런 대사를 시키니까 맞아요. 따로 놀았어. 지금 약간 머리가 아프신 것 같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그 다 눈 감게 하고 여기 불 다 끄고서 갑자기 승금포로. 그것도 후반인가? 이거 후반이니까 좀 이따 얘기하죠. 어우 주먹이 막. 이거 말고도 또 초반부에서 또 눈여겨봤던 부분 있나요? 그 대사는 아닌데 이거 소설적으로 좋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영화잖아요. 제가 좀 소설을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좋았던 부분은 차에 대한 설정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뒤에 트렁크가 잘 안 열리고 계속 열려 있거나 그게 그런 것도 좋았고 그리고 뭐 줄을 이렇게 당겨서
트렁크를 다시 닫거나 잡고 있어야 네. 다치는 그런 설정이 좋았던. 그런 부분은 엄청 신박했다. 소소한 연출들이. 예, 그리고 뭐 초반에 어떻게 보면은 그 송강호가 신부님 옷을 입고 있다가 빼오는 장면도 뭐 이런 설정도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럴 법했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눈여겨봤던 부분이 이게 잔잔한 영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네. 그쵸. 근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유머 코드들이 재밌으면 지루하다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이사이 나오는 유머라고 노래인 건지 모르겠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유머 코드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애기 눈썹 보고 강동원이 눈썹 왜 이래? 이것도 저는 전혀 재미가 없었고 저는 가장 재밌었던 게 이동희 배우가 처음 나왔을 때 맞아. 그거 하나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오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배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 감독이니까 좀 한국의 유머 코드를 잘 살리지 못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저는 그 눈썹 부분에서 웃었어요. 아 그래요? 아기가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자꾸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애기 진짜 귀엽더라고요. 진짜 귀여운데. 다른 분들은 눈여겨봤던 부분 있나요? 좀 재밌었던 부분이요. 네. 웃었던 부분은 네. 저도 거기서 웃었고요. 네. 눈썹 이상한데 여기서 웃었고 송강호가 가끔씩 이제 능청스러운 연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초반부에 이제 생활 연기 이런 거. 생활 연기 그 음. 어떤 아줌마들이랑 뭐 그렇게 하면 뭐 짜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 거리의 사람들이랑.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재밌다. 이거 사바사구나. 사람 사소한 거에 좀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네. 눈여겨봤던 게 연기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공개되기 전에 이제 송강호 배우님이 그 나무주연상 수상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연기 쪽에서 가장 집중해서 봤는데 사실 그렇게 특별한 연기는 초반부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진짜 없었죠. 그리고 저는 그 아이유님의 연기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 되게 욕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아이유님의 원래 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맞아요. 이게 너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좀 연기를 못했어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욕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욕한 거 네, 같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유는 약간 그냥 가수가 아니라 진짜 초초 톱스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대스타가 그런 욕하는 연기를 하니까 이미지가 좀 안 맞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맞아요. 너무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배역이랑. 그런 차갑고 살짝 냉정한 이미지의 그런 배역이었는데 그거랑 좀 전혀 매칭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유 연기를 좋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러세요? 저는 초반부보다 후반부에 훨씬 뭔가 좀 잔잔해져서 좋았거든요. 초반부가 힘 빼고 연기해야 될 부분에 너무 발성을 하는 거 빼고는 진짜 좋았는데 캐스팅에서 너무 예쁜 배우를 쓰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굳이 이 배역에 이렇게 예쁜 배우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이유가 아니어도 되죠 그 배역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아쉬웠던 건 솔직히 말하면 아이유님의 연기력이 제일 아쉬웠고요. 왜냐면은 초반부에 그거를 몰입을 해줘야 후반부까지 그게 이어져요. 근데 초반부에 저희가 그 몰입이 와장창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분들한테 아이유님의 연기에 대해서 아직 보지 않은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번에 아이유님이 좀 연기가 별로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래도 드라마에선 잘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드라마와 영화의 차이점은 확연히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영화는 단기간 안에 그 감정을 압축시키고 잘 드러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러닝 타임이 길잖아요. 그렇죠. 16부작으로 16시간이니까 그 사이사이의 연기가 좀 미숙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영화 쪽은 좀 개인적으로는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였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별로였어요. 근데 약간 오글거리는 대사가 많잖아요 이 영화에.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연기력으로 커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두나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오글거리 대사 많았는데도 아이유님만큼 그렇게 맞아요. 느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연기력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캐릭터의 중요한 역할이 더 아이유님이었어가지고 좀 더 부각되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잔잔한 연기는 볼만하기도 했고 다른 분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네. 무대 인사 다닐 때 이주영 배우님도
같이 다녀서 비중이 있는 역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비중이 너무 없고 너무 장치적으로만 쓰인 거예요. 맞아요. 되게 아쉬웠어요. 별 역할을 안 했죠 사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주영 배우님이 별 역할을 안 한 것 치고는 너무 많이 나오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정말 수동적으로 그 배두나 형사분을 따라다니는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치고는 대사도 너무 많고 너무 스크린에 많이 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소모되는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잘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제 생각이 또 갑자기 난 건데 네. 그 이 고레다 히로카즈 이 사람 한국 영화는 안 보고 드라마만 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왜냐면 그 이주영님도 이태원 클라스에서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두나님도 비밀의 숲을 보고, 그리고 배두나님은 공기 인형으로 한번 작업을 같이 했는데, 근데 여기 그 대본을 쓰신 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비밀의 숲 한여진 캐릭터와 좀 비슷하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옆에 조승우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네, 쿠마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좀 맞는 것 같은 게 그 고레하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인터뷰를 할 때 그 아이유님을 섭외한 이유에 대해서 나의 아저씨를 보고 인상 깊어서 섭외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드라마를 보고 섭외를 한 게 그렇네. 좀 악수가 아니었을까. 그 나의 아저씨 팬, 저희 아버지가 나의 아저씨 광팬이신데 그 아이유가 역할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연기가. 그쵸. 거기서 되게 네, 비슷하게 가져오지 않았나 싶어요. 굳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비슷한 거 전 나의 아저씨를 안 봐가지고. 근데 그 저도 사실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그 그런 외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어두운 분위기. 되게 비슷해요. 그건 비슷한 나의 거. 아저씨의 아이유와 그 브로커의 아이유가. 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배우들의 연기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다음은 후반부로 넘어갈게요. 후반부 줄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네, 우성이를 키워줄 부모를 찾는 과정에서 경찰 수진과 이 형사가 함정 수사를 하고 소영 일행은 이를 알아차리고 피하는 과정을 통해 진짜 가족처럼 끈끈해지게 됩니다. 한편 경찰이 부산에서 일어난 조폭 살인 사건 범인이 소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포섭하게 되는데요. 여러 갈등 상황이 벌어지다가 소영은 결국 자수하게 되고 브로커 행위가 들통나 동수는 감옥에 가고 상현은 소영을 괴롭히던 깡패를 죽이고 도망갑니다. 소영의 아이 우성이는 수진과 함께 바다에서 뛰놀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후반부 줄거리인데요. 다들 영화의 결말 일단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제랑 잘 맞다고 느끼는지. 저는 결말이 진짜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좋았다면서.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결말을 갑자기 이렇게 지어버리니까 좋아지려다가 이게 뭐지? 싶었던 것 같은 게 너무 결말을 급하게 마무리 지은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뭔가 좀 제대로 된 주제 의식을 하나 빵 터트려주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급하게 이렇게 마무리 지어진 느낌이라 뭔가 문제 의식은 많이 건드렸는데 정작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나 아니면 그런 더 큰 화두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끝내버린 느낌이었어요. 맞아,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느낌. 저도 영화에서 보통 감독들이 좀 다루기 꺼려하는 예민한 주제들, 뭐 낙태라든지, 뭐 베이비 박스라든지, 인신매매라든지, 성매매라든지 이런 주제들을 다룬 점은 되게 솔직하고 좋았는데 그걸 전개를 해놓고 되게 정리를 안 하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느껴져서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기생충이랑 똑같이 송강호 배우님이 사람을 죽이고 잠적한 게 참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 솔직히 말해서 그 뉴스를 이제 송강호님이 멍 때리면서 보잖아요. 네. 근데 이거 뭔 소리지? 뭐 갑자기 뉴스를 보고 저기 앉아서 멍 때리고 앉아 있네. 이러고 갑자기 영화가 끝나. 이게 뭐야? 실제로 저도 같이 본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송강호가 이거 죽인 거 맞냐고. 이걸 확실하게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약간 이 장면이 갑자기 왜 나오지라는 장면이 좀 있었는데 느꼈던 게 배두나님이 전화 통화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은 안 들리고 배두나님만 혼자 그 전화를 하시는데 너무 길게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라는 거야. 약간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결말도 좀 약간 송강호님이 뉴스 보는 장면도 갑자기 왜 나오나 싶었고. 제가 요즘 그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 소설 있다고 했잖아요. 다 쓰고 있는데 옆에 주변 학생들을 보면
이런 결말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초반부에 힘을 줘. 그리고 이제 소재가 좋아.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래.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 좋아. 그리고 여기 나 연결시킬 수 있어. 인신매매, 성매매, 뭐 다양한 것들 연결시켜. 네. 하다가 느끼는 거거든요. 이거 개망했다.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되지? 이게 뭔가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감독이라면 이 정도의 연식이 있는 감독이라면 네. 찍는 도중에 이 영화 망했다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직감하고 좀 빨리 끝내자라는 느낌이 강하게 가져왔어요. 저는 이렇게 습작 소설을 쓰면서도 네. 저도 이제 지금 과제로 그걸 계속 쓰고 있는데 저도 그냥 빨리 끝내고만 싶거든요. 그런 느낌이 강했다. 장군님은 이거 주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전 주제는 하나 느꼈어요. 그러니까 건드린 부분은 정말 많았는데 제가 하나 느낀 거는 그 태어나줘서 고마워라는 말 부분 있잖아요. 생일 축하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오글거렸는데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이는 죄가 없다. 응?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어른들이 잘못하는 거다.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태어나줘서 고마워해서요? 태어나줘서 고마워해서. 다른 영화 본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애가 무슨 죄가 있냐 이런 생각인데 그냥 애가 많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면서 애가 무슨 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감독이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도중에 한 30분 잤죠. 아니 그 장면에서 딴 생각한 거. 좀 자긴 했거든요. 다른 분들은요? 저도 그 장면 연출이 되게 과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심파라고 느꼈고 약간 7번 방의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약간 그 장면이 필요했을 것 같으면서 너무 과해서 힘들었다. 미아님이 생각하는 이 영화의 주제는 뭘까요? 저는 하나로 규정짓긴 어려운데 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이죠? 이게 뭔가 딱 그 단어에 파생된 분위기? 그 주제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결핍된. 너 많이 잤나? 잘 못 느끼겠어. 스티븐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 딱히 메시지랄 건 없는 것 같고 굳이 주제를 하나 고르자면은 그냥 여기 나온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 다 결손된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하나씩 다 어떻게 보면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인물들인데 뭐 그런 인물들이 모여서 치유하고 연대하고 그냥 그런 주제를 한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 주제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희가. 그쵸. 네,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사실 고레하다 히로카즈라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그런 사회 문제들을 끄집어내면서 좀 새로운 스토리 라인을 제시하는 거 아닌가? 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봤는데 이제 왜 이렇게 끝내지? 싶으면서 그냥 그래서 결국에 결말이 아쉬웠다. 결말도 아쉬웠고 그냥 별다른 메시지가 없는 것도 아쉬웠고 그냥 정말 이런 게 문제예요만 얘기를 하고 해결책은 말하지 않는 느낌. 근데 저는 약간 이 영화가 좀 직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레다 감독이 좀 간접적으로 좀 표현하는 스타일이신데 이 영화에서 좀 직설적이신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여기서 많이 다루는 주제들 뭐 낙태, 뭐 베이비 박스 이런 주제들의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걸로 좀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직설적이니까 이렇게 위로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 장면 있잖아요. 네. 전 그거 보면서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울었어요? 울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글거리긴 하지만 오글거리면서도 뭔가 좀 그런 직접적으로 그런 대사를 이렇게 전달하는 게 오글거리긴 하지만 좀 마음에 이렇게 울림도 있는. 맞아. 저도 그 대사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표현 방식이 너무 갑작스럽고 좀 이렇게 주입식이어서 저 만약에 이거는 또 이렇게 했으면 아류작이 됐겠지만 그 어느 가족에서처럼 직접 말하지 않고 그 아이가 입모양으로 소영한테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렇게 입모양으로 말했으면 또 어땠을까 싶어요. 대박이다. 그게 낫지. 와, 고레다보다 미안님이 나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나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영화 이거 하나는 좋았다 하는 부분 있나요? 쿠맘님 먼저 말씀하세요. 이거 하나는 좋았다.
방금 제가 아까 대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네. 말하지 못했던 장면이 후반부에 있다 했잖아요. 음. 그게 강동원님과 아이유님이 이제 대관람차인가요? 네. 네, 맞아요. 월미도에서 그걸 하는데 네. 저는 그 씬이 좋았어요. 어. 대사는 나빴는데, 음. 그러니까 혼자 나빴다고 하지 마시고 아쉬웠다. 대사는 아예 나빴어요. 네네. 대사는 아쉬웠는데, 근데 이제 혼자 머릿속에서 필터링하면서 봤거든요. 이게 일본어로 바뀌는 걸. 뭐 와타시와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거를 보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 눈 가리고 그 아이유의 눈 가리고 나는 너를 용서할게 막 이러잖아요. 와. 어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 참 이뻤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주제를 다 압축시킨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하나는 그래도 영상미 하나는 그래도 뽑았다.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최악이었는데. 아니 진짜 그렇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 올려주는 장면에서 그래도 이 영화 좀 괜찮을지도 했다가 딱 손 올리자마자 바로 한숨. 아니 근데 손을 너무 오래 올려서 강동원 배우님 손이 점점 파들파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힘든가 봐. 그래서 뒤에 소영이가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뭔가 네네. 힘들어서 잡아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와 이걸 어떻게 캐치했지? 아니, 이렇게 파들파들 떨리더라고요. 미안님은 좋았던 점 있어요? 그 일본스럽게 느껴진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일본어로 바뀌었으면 더 좋았겠다. 네. 근데 저도 이렇게 느낀 점이 있었는데 음. 그 장면이랑 연결해서 두 사람의 러브라인이 살짝씩 보이잖아요. 네네. 초반부에 우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좀 띠용했거든요. 네. 왜 갑자기 둘이 우산 얘기를 저렇게 하지? 하면서 그래서인지 그 비가 많이 오는 일본은 우산이란 소재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되게 체화된 소재인데 네, 우리나라는 우산으로 나왔을 때 메타포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너의 우산이 되어줄게 이런 메타포가 너무 강해서 네. 또 그거랑 연결해서 뭐 세차장에서 강동원이 물을 막아주고 뭐 이런 뭐 눈을 가려주고 이렇게 연결되기는 말씀하시는 지금 연결되기는 하지만 우산이라는 소재였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일본 영화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진짜. 아쉬웠던 점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산이란 소재는 좋았다. 우산이란 소재는 좋았는데 아. 네. 좋았어요. 저는 일단 두 사람의 러브라인이 있다는 건 나쁘지 않았어요. 아, 저는. 그래요? 그래요? 네. 소영에게 조금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네. 저는 그게 두 번째로 최악이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최고였던 건 있어요? 그러니까 강동원 배우님하고 아이유 배우님이 나누는 그런 대사가 진짜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맞아요. 오글거리긴 해요. 진짜 막 강동원 배우님이 아이유 배우님한테 막 내가 뭐 안 좋은 얘기라도 듣기라도 했었나 막 이러면서 인청스럽게 그런 연기를 하는데 대사가 진짜 대사의 질이 너무 별로여가지고 나는 창문 보면서 내가 어젠 너무 심했어. 뭐 이런 대사 기억나요? 와, 좀 최악이었어요. 저도 거기서 캐릭터성이 완전 확 바뀌는 느낌? 뭐 자고 일어나서 스트레스가 좀 풀렸나? 그리고 그러면 이따가 우산 갖고 데리러 오든지 뭐 이런 대사들. 어우 그거 알죠? 중학교 애들도 연애할 때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하다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대사들은. 그러니까 그런 아이유 배우님의 역할이 너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느낌이 맞아요. 캐릭터성. 이런 대사는 최민식이 얻어 서 못해요. 최민식이 최민식 배우님은 못해요. 야 우산 한번 갖다 주게. 저는 좋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송강호 배우님이 후반부에 딸이랑 카페에 앉아 있는 장면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 표정 연기가 와 진짜 압권이더라고요. 그 진짜 임신 좋았어요. 하셨다고 했을 때. 와 진짜 연기를 잘하시는구나. 네, 저도 그 부분 좋았어요. 이것 때문에 상 받은 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받을만 했죠. 저는 그러니까 좀 TMI인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송강호님이랑 똑 닮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대입하면서 봤죠. 만약에 고맙습니다. 좀 닮은 것 같아. 네네. 그래서 그 대입하면서 봤는데 우리 아빠가 저런 표정도 지을 수 있네. 좀 슬펐던 것 같아. 그래서 송강호님의 연기가 막 도드라진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의 연기가 조금 아쉬웠으니까 더 돋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아까 그래도 조금 이제 감독의 의도를 제가 한 번 더 짚어보자면 배우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한 말씀이 있는데 여정을 따라가며 인물의 감정을 흐르는 대로 이제 담백하고 묵묵하게 표현하면서 그 용서를 하고 네. 상처 치유를 하는 거를 전달하고자 했대요. 생각해 보면은 여정을 따라가는 걸 저희가 목격하긴 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그 부분은 괜찮았던 것 같고, 어. 근데 과연 용서와 상처의 치유를 할 수 있었을지는 이제 각 관객마다 다 다른 포인트니까. 맞아요. 그리고 감독이 좀 가족끼리 도란도란한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는 감독인데 그 영화 중간중간에 나오더라고요. 특히 그 혜진이가 축구공 들면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전 걔가 너무 좋았어. 저도 진짜 좋았어요. 저도요. 너무 귀엽고 연기를 잘하고 맞아. 집에서 막 그렇게 축구공 들고 막 하고 강동원 쫓아다니고 하는 모습 보면서 아 가족의 분위기가 좀 느껴진다. 그쵸. 좋다라고 느껴졌어요. 그 병원에서도 막 튀기지 말라 하는데 계속 튀기잖아요. 잼민이의 느낌. 네. 그리고 뭐 대관람차 타고서 갑자기 혼자 표정 안 좋아져가지고 송강호 옆에 앉아서 토할 것 같냐고. 그 부분도 좋았어요. 저는. 걔가 나오고부터 되게 가족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기 맞아요. 시작하긴 했어요. 맞아요. 그럼 가족적이고 좀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시켜준 그런 매개체가 된 느낌이랄까. 맞아요. 그 캐릭터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안 좋게 봤으니까 근데 안 좋게 쭉 보다가 걔가 나오면 이제 힐링이 되는 힐링이 됐어. 힐링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도 좀 이 영화 보면서 좀 좋았던 게 그런 영화에서 한국 영화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소재들 있잖아요. 네네. 좀 낙태라든지 아니면 인신매매라든지 성매매라든지 네. 좀 이런 거를 한국 영화에서는 그동안 너무 직접적으로 안 드러내거나 네.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쵸, 아니면 범죄로 드러냈죠. 그쵸. 맞아요. 근데 이 영화는 좀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좀 직접적인 자세를 가지고 통찰을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취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러면 브로커의 전반부 후반부를 다 한번 훑어봤는데요. 영화 브로커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출과 설정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영화의 좋은 점, 나쁜 점을 공유해 보았는데요. 영화를 파헤치다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해 할 얘기가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영화의 매적 부분인 캐스팅 비하인드와 최근 75회 칸 영화제 이야기, 그리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전작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부로 넘어가기 전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대표작 어느 가족의 OST를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작 토파보기 브로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화를 연출하신 감독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TV 다큐멘터리를 시작으로 영상 작업을 하신 분인데요. 그래서인지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가 영화 전반에 꼭 등장하고 그런 비합리적인, 비인간적인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가족에 집중하는 영화를 보여줍니다. 71회 칸 영화제에서 어느 가족으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뭘 보셨나요? 저는 어느 가족이랑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랑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인가? 아무튼 그거 봤고 많이 바닷마을 다이어리도 봤고 많이 보셨네요. 광팬이네. 원더풀 라이프도 봤고 다 모르는 영화예요. 어땠어요? 다 좋았어요. 솔직히 원더풀 라이프 같은 경우는 다큐랑 영화를 접목시킨 영화여서 그게 좀 지루할 수는 있어도 색다른 시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인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일본식 신파죠. 그렇죠. 근데 너무 좋았어. 보면서 막 펑펑 울었어. 혼자 이제 그 모니터로 쪽으로 앉아서 봤거든요. 이게 뭐 얼마나 그렇게 명작이라고. 일단 이름부터 별로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딱 봤는데 네. 와 보면서 그 애기의 연기와 그 카메라에 찍힌 사진 거기 그때부터 막 눈물을 막 글썽이면서 쪼그려서 거의 송강호님 빙의해가지고 원래 이런 좀 잔잔한 영화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일본 영화를 좀 좋아했었는데 그 중에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는 가족을 다룬다라는 거. 근데 그게 엄청 좋죠. 그렇죠. 스티븐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영화를 거의 못 봤고 그 바닷마을 다이어리 딱 한 편 봤거든요. 그러니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유명한 감독님이시긴 하지만 네. 보통 그 잔잔한 영화들만 연출하시다 보니까 그쵸. 뭔가 좀 확 끌릴 만한 지점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 감독님의 영화를 막 많이 찾아보지는 않게 되는 것 같은데 바닷마을 다이어리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진짜 힐링 영화? 힐링 영화 그 자체. 특히 다 착하고 맞아. 특히 그 뭐야 그 벚꽃 거리를 자전거 타고 갈 때. 맞아요. 그런 그것도 아니 오늘 되게 감성적인데요? 그냥 그 일본 바닷마을의 그런 풍경 있잖아요. 그쵸. 그런 잔잔한 풍경 그런 거를 되게 잘 담아내가지고 정말 힐링 영화로는 괜찮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미안님은요? 저는 네. 어제 본 어느 가족밖에 이 정도면 고맘으로 바꾸세요. 고맘. 그리고 네. 그 어머니가 인상 깊게 봐가지고 설명 들은 영화가 공기인형이었어요. 그것도 배두나 네. 배우님이랑. 그게 배두나 연기가 엄청 인상 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본 영화예요 그게? 네, 그것도 일본 영화인데. 근데 배두나님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공기인형이에요. 이게 단편 영화예요? 아니요 장편인 걸로 장편 알고 영화예요.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요? 왜요? 예민한 문제라서. 무슨 얘긴데요? 이게 섹스돌 얘기예요. 예. 오케이. 저는 이 감독의 영화를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하나밖에 못 봤는데 저는 억지 신파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울어야 된다고 강요하는 느낌이라서 너무 오글거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좋았어요. 그냥 잔잔하게 슬프고 갑자기 감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맞아. 이런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고레다 감독의 특징이에요. 그냥 잔잔한 걸 한 번에 이제 쌓이다가 그렇게 팡 터트려주는 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는 없었어요. 근데 이 감독이 그 프랑스에서도 영화 만들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뭐였죠 그게?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 그럼 평이 어땠죠 그거는? 그것도 욕 먹었죠. 왜 그럴까요? 약간 외국 문화에 대한 그 탐구를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냥 좀 말 그대로 그 지금 트렌드에 못 맞추는 영화를 많이 만드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일본은 자기가 그쪽에 사니까 일본 트렌드는 뭐 지금 이런 거고 뭐 이런 거를 뭐 공기인형도 어떻게 보면 그 트렌드에 맞춰서 만든 거고 했을 텐데 한국에서 보육원을 다룬 영화도 한 거의 10년 전? 20년 전이었을 것 같고 하비안네에 관한 진실도 조금 평이 안 좋았던 거는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느 가족이나 이런 것도 다 일본 감성인데 저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본이라서 인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은 인용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문화인데 우리가 보육원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인신매매를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지어 짜낼 일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외국에서 만든 영화는 좀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전작들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브로커는 조금 다른 결이잖아요. 많은 의미에서. 그렇죠. 그렇죠. 다른 결이죠. 네. 확실히 다른 결이면서 같은 결도 있는 게 네. 자기 복제를 좀 했어요. 이번 영화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에서 느꼈어요? 일단은 그 어느 가족의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교도소인가? 그 막 면회하면서 신문 받는 네. 장면이 있는데 그 아까 미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을 그냥 전체로 늘어나가지고 전체 스토리를 복제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그냥 잔잔할 때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느낌도 나고 왜냐면은 자기 아이에 대한 걸 부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한테 그쵸. 주는 걸 하는 행위 자체가 그쵸. 자기 애가 자기 애지만 자기 애임을 포기하면서 부정하는 느낌인데 그것도 비슷한 느낌도 들고 저는 한숨을 왜 자꾸 쉬는 거야? 좀 안타까운 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고레에다 영화를 처음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미숙하지만 영화를 한 편 만들었었는데 오, 네. 그래서 정말 미숙했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보기에 미숙했던 실수들이 보이는 거예요. 약간 좀 카메라 위치를 멀게 하고 가까이 하고 좀 심도를 만들고 이런 걸 쓸 수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평평하게 계속 맞아요, 찍고 음향도 넘어갈 때 앞에 음향을 깔끔하게 안 끊고 좀 쭉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뭐지? 컷 넘어가는 게 좀 부자연스러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컷도 되게 호흡이 뚝뚝 끊기는 맞아. 느낌이 맞아요. 들었어요. 갑자기 넘어가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네. 음향 부분은 이제 스티브님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시잖아요. 시끄러운 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음향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음악이 너무 시끄럽달까요? 그러니까 그 음악의 분위기는 잔잔한데 그 사운드가 너무 커가지고 그 배우들의 대사도 좀 묻히는 느낌이고 뭔가 뭔 소리인지 알겠다. 그런 배경에서 되게 잔잔한 그런 분위기의 배경인데 그러면 노래도 살짝 이렇게 좀 살짝 볼륨을 좀 줄이면서 잔잔하게 끌고 가야 되는데 너무 볼륨을 키워가지고 뭔가 그 몰입을 다 깨트리는 느낌일까요? 느낌이랄까요? 사운드가. 네네. 그래서 좀 그런 아마추어 그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실수들을 고레하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에서 봐가지고 저는 그런 점이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좀 그런 이야기적인 측면에서 좀 브로커가 달랐다고 느낀 게 바닷마을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거기 나오는 그 선한 인물들도 각자의 아픔을 다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기보다는 되게 간접적으로 그렇게 막 드러낸단 말이에요. 대사를 통해서나. 근데 이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은 좀 브로커가 좀 기존 영화들과는 좀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하나 봤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배우들의 그 감정선을 따라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공감이 전혀 안 되니까 얘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지금? 맞아. 이런 게 전혀 공감이 안 되니까 조금 따라가기 어렵고 그래서 좀 재미없지 않았나 영화가. 네 맞아요. 좀 공감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어요. 연기력으로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캐스팅 미스였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맞아요. 저는 이게 현장성을 좀 가지고 있는 얼굴을 가진 배우들을 캐스팅했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강동원 배우님이 너무 비현실적이게 잘생겼고요. 그렇죠. 아이유님은 너무 예쁘고 이렇게 고생 하나 안 한 것 같이 생겼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런 좀 어느 가족은 다 뭔가 세월에 진짜 좀 찌든 것 같이 분장도 했고 그런 배우들 현장성을 살릴 수 있는 배우들을 캐스팅을 했는데 브로커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곱상한 배우들이 나와서 특히 저희 우리나라에서 너무 유명하고 맞아. 예쁘고 잘생긴 배우들을 왜 썼지? 와, 강동원 진짜 잘생겼더라. 늙으셔도 달라. 진짜. 늙으셔. 비율도 대박이고. 그쵸. 그거 놀라긴 했어요. 저는. 진짜 너무 멋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고레다 감독이 얼굴 좀 많이 봐요. 그래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분도 잘생겼잖아요. 맞네. 어느 가족에서는 왜 그랬죠? 애기가 잘생겼죠. 애기. 그렇죠. 외모 얘기 여기까지. 네, 그러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전반적인 특징을 한번 알아봤는데 브로커가 아쉬운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번 칸 영화제에서 브로커의 수상 실적이 나쁘진 않았잖아요. 송강호 배우가 이 영화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고 이 영화에서 송강호의 연기 어땠나요? 일단 저희 아버지와 닮은 송강호 배우님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1인분 했다. 딱 1인분은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송강호님이 연기한 캐릭터 자체가 개연성이 너무 없어요. 애초에 캐릭터가 잘못되어 있는 곳에 아무리 명 배우를 집어 넣어봤자 안 살잖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마지막 부분에
자기 딸을 만나잖아요. 네. 네. 자기 그쵸, 딸을 그쵸. 만나고 네. 그리고 그 우성이를 안으면서 부모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막 이러잖아요. 네. 네. 근데 자기는 딸이 있는데 사람을 죽여요? 아니 그쵸. 이게 말이 그렇죠. 이게 말이 그러니까요. 이런 캐릭터성을 가졌는데 어떻게 1인분 이상을 하겠나? 1인분만 한 것만으로도 잘한 것 같고 수상을 하게 된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장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장면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아하긴 해요. 이거로 줬던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뭔가 송강호 배우가 뭐 영화를 정말 많이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송강호 배우만의 특징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른 명배우들은 약간 그 배우에 녹아들어서 그 배역에 녹아들어서 정말 배역에 체화된 느낌인데 송강호 배우님 그냥 송강호님이 그 배역이 된 느낌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좀 어떤 걸 느꼈냐면 그래서 저는 약간 송강호 배우님의 연기를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항상 똑같으니까 전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 어떻게 느꼈냐면 그러니까 송강호 배우님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배역이 송강호가 된 느낌?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A가 B가 된 게 아니라 B가 A가 된 느낌. 똑같이 그 반대로 느꼈어요. 그래서 좀 이 배우가 잘하긴 하시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송강호 배우님의 이번에 연기가 어땠냐고 생각했냐면 그냥 전 송강호 그 자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그 송강호 배우님이 그 다른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특유의 그런 능청스러운 연기나 그런 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가끔씩 무게 잡을 때는 그 딸과 만나는 장면에서도 그렇게 무게도 잡아주고 근데 살짝 저는 이 영화에서 보면서 정말 돋보이는 연기를 펼쳤다기보다는 그냥 그 중진을 좀 이렇게 휘어잡는 느낌이랄까요? 좀 중심을 잡아주는 것 같긴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걸로 나무주연상 받기는 좀 저도 아쉽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칸 영화제가 보통 이거는 그냥 어디 뭐 카더라 얘기인데 칸 영화제가 보통은 좀 그런 한 영화의 그런 연기를 보고 상을 준다기보다는 공로 인정. 예, 그냥 그 동안의 그런 행적들을 다 이렇게 다 통틀어 가지고 좀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그런 의미로 좀 준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 영화제 전 영화제인가? 거기서 심사위원을 한번 했어요. 그래요? 송강호 맞아요. 그러면 좀 설득이 되네요. 외적인 부분을 보면 설득이 되긴 하죠. 미아님 어땠어요? 송강호 배우님 연기요? 네네. 저는 흠잡을 데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장군님 말씀대로 그냥 그 배역 그 자체가 되신 것 같아서 맞아요. 그냥 미묘한 표정 연기, 그 유머, 그냥 진짜 세탁소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깡패 때릴 때도 소소하게 유머 하시잖아요. 내 아는 집 아들내미야,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진짜 저는 좋았어요 연기. 저는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세 분의 의견과 다르긴 해요. 뭔데요? 송강호님이 릴리 프랭키님을 따라한 것 같아요. 그 누구죠? 그 어느 가족에도 나오고 바닷마을 다이어리에도 나오는 거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배우가 있거든요. 고레다 히로카즈님의. 근데 그분이 엄청 능청스럽고 어떻게 보면 송강호님과 보다 더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번 역할은 그냥 릴리 프랭키였다. 그리고 그거를 송강호님이 따라했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배우가 많이 떠올랐다는 거죠. 보면서. 그쵸. 그냥 차라리 이 역할을 릴리 프랭키님이 했으면 더 잘했을 수도 있겠다. 감독님이 주문을 한 게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연기하라고? 그랬을 수도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럼 진짜 문제가 되죠. 은연중에 본인의 페르소나니까 본인의 취향이 녹아든 배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예시로 들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다음은 좀 베스트 연기를 꼽아봤으니까 워스트 연기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쵸. 짧게 합시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아이유 배우님하고 강동원 배우님에 대한 언급은 전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는 다른 워스트로 배두나 배우님을 뽑고 싶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살짝 배두나 배우님의 연기력이 딸렸다기보다는 그냥 그 캐릭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베이비박스에서 그 아기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유기하는 그런 미혼모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막 우성이 잘 돌봐주고 그러면서 맞아. 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버리잖아요. 저는 그 단계가 이렇게 생략되어 버리니까 캐릭터성이 갑자기 확 바뀐 느낌이라 뭔가 그 배역이랑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좀
각본의 미숙함을 연기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그런 게 안 느껴졌다는 거는 그만큼 배두나 배우님도 사실 연기를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다 싶어가지고 전 좀 아쉬웠어요. 근데 설득이 되네요. 설득. 아니, 배두나 배우님 그 연기가 부족했다기보다 저는 대사가 잘 안 들렸어요.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네, 뭔가 말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서 중얼대는 느낌. 네. 맞아요. 들으면서 뭔 소리지? 근데 관객들은 웃더라고요. 맞아. 나만 못 들은 건가? 조르신 거 아닌가요? 저기도 했는데. 장군님은 누구였어요? 저는 솔직히 아이유님도 있는데 아까 얘기 많이 했으니까 강동원님의 강동원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진짜 광팬인데. 그렇죠. 근데 연기는 솔직히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럼 뭘 좋아하는 거죠? 아니, 잠깐만. 얼굴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냥. 너무 완벽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번 영화에서 조금 연기력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오글거리는 대사들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소영 배우랑 마주할 때 그런 약간 미묘한 표정 변화 연기가 이렇게 잡히는데 이게 눈썹이 실룩실룩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진짜. 이 컷은 뺐어도 괜찮을 것 같아. 저 개인적으로 강동원 배우가 잘하는 연기는 그 전우치나 검사회전에서 하는 능청스러운 연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잘하시죠. 다른 거는 좀 솔직히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강동원 배우님의 제일 좋았던 작품은 그거였어요. 검은 사제들. 와, 맞네. 그것도 있네. 무서워서 못 봤어요. 그래요? 근데 거기서 제일 잘했어요. 거기서. 잘했죠, 거기서. 근데 외국어 쓰면서. 검은 사제들. 이건 진짜 귀신 같은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살짝 강동원 배우님이 영화에서 연기를 할 때 살짝 연극 배우처럼 연기를 한다고 그래야 돼요. 살짝 표정도 좀 경직된 느낌이고 발성도 뭔가 되게 좀 어색한 느낌이에요. 뭔가 국어책 읽는 듯한 그런 발성과 그런 대사 처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저도 솔직히 강동원 배우님의 연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연기 얘기까지 해봤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비하인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캐스팅 비하인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아이유님은 앞서 말했듯이 나의 아저씨로 인해 캐스팅이 됐고 이주영 배우님도 아이유처럼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통해 캐스팅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캐스팅됐죠? 저는 일단 배두나 배우님은 공개 인형으로 일단 한번 작업을 했으니까 좀 더 좀 편하게 접근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강동원 배우분 같은 경우에는 7년 전에 도쿄에서 우연히 만났대요. 그 감독님이랑. 그래서 그때 브로커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뭐 강동원님은 캐스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팬이었대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강동원님은요? 네네. 그 사람도 얼굴 본다니까요. 근데 강동원 배우님의 뭐 두근두근 내 인생인가? 뭐 그런 거 보고 팬이 되셨을까요? 왜 그런 이 전우치 같은 걸 잘하는 배우를 이렇게 잔잔한 역할을 캐스팅한 이유가 뭐? 근데 강동원 배우님이 약간 항상 배역이 겹치는 걸 정말 싫어하신대요. 새로운 역할을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화법이지 이건? 그리고 이제 송강호 배우님은 항상 함께 작업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바로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하시니까. 그러면 촬영 비하인드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촬영 비하인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아이유님이 욕설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고레하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일본인이시라 그 욕을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송강호 배우님의 리액션이나 그런 걸 보고 그냥 오케이 사인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은 누가 잘못했는지 알겠네. 송강호 배우님이 좀 더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보는 거랑 그걸 왜 배우님 탓을 하세요? 몰입을 하신 건데. 살짝 송강호 배우님이 이건 좀 아닌데 싶은 표정을 지으셨으면은 좀 리테이크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실제로 보는 거랑 화면에 담기는 건 다를 수 있으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네. 감독이 이런 배우의 그런 진심을 담아서 연기해내는 그런 대사나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제대로 숙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찍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 진짜 잘못된 거라니까 이건.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고레하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너무 디테일을 너무 생각을 하지 않은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연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무슨 역할했어? 20살 때 무슨 역할? 그건 비밀이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제일 힘들었던 연기가 화내는 연기였어요. 한번 해줘요. 안 되고요. 제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맞아요. 화를 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이유님도 착하시잖아요. 그쵸. 잘 모르지만 착해요? 착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유님이 이제 아기 이름 뭐죠? 우성이요. 우성이를 이제 그 어떤 부부가 품평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애 눈썹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이랑 좀 다르다. 아이유를 점점 이렇게 달구더라고요. 네. 저 약간 조마조마했어요. 아 이제 화낸 연기 나올 텐데 잘해야 될 텐데 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보는데 아 역시나 화낸 연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연기가 어려운. 저는 그 부분은 그나마 낫고. 아 그래요? 그 초반에 이제 강동원 배우랑 만나고 성화호 집을 가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아이유님이 했던 모든 연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도 처음 만나는 장면? 그냥 처음 만나는 장면. 그 부분은 차라리 좀 참을 수 있어요. 그래요? 조금 그냥 오히려 좀 잘한 것 같던데. 입에 착착 달라붙던데. 그래서 여기 착착 달라붙던데. 전 아이유님이랑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여기. 근데 안 어울리는 거는 맞아요. 근데 연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는 괜찮았어. 거기서. 내가 이상하구나. 그냥 그 예쁜 우리 아이유님 맞아. 이미지가 너무 굳어져가지고. 그럼 마지막으로 조연 배우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눈에 띄는 조연 배우들이 있었나요? 네. 저는 송세벽 배우님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맞아요. 되게 잠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나의 아저씨에도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네, 잠깐 나왔는데 장악력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진짜 하고. 장난 아니에요. 그냥 그 인물 그 자체였어요. 그쵸. 시골에서 그 있는 그 아저씨. 네, 몰입감이 엄청났어요. 맞아요. 그 장면에서. 그리고 시골 가면 한 명쯤은 있어요. 그리고 나름 좀 작품의 그런 주제를 포괄하는 중요한 맞아. 대사도 던졌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맞아요. 그런 좀 나름 비중 있는 조연이 아니었나 저는. 잠깐 나온 거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동희 배우 너무 재밌었고요. 맞아요. 연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해요. 보면 볼수록 그런 약간 능청스러운 연기도 잘하시고. 그분 있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박혜진님. 그분도 연기 잘하시고. 잘하시죠. 뭔가 주객전도된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쉬웠던 조연들이 더 좋아.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굳이 조연분 중에 좀 아쉬운 분 뽑자면 저는 그 류경수 배우님. 왜 너무 깡패. 연기를 못해. 류경수 배우님이 뭐 했죠? 그 깡패. 그거 헤드락 받은 거. 근데 그분이 제가 그 지옥에서 봤는데 네. 거기서 연기 되게 잘하셨거든요. 근데 이건 살짝 좀 배역 문제나 좀 디렉팅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기는 한데 연기가 좀 아쉬웠어요. 그래요? 연기력이 필요한 캐릭터였나요? 와. 아니 이게 막 못했다기보다 그렇게 막 진중하고 몰입을 시켜야 할 역할이었나 싶어서. 네, 이제 몰입을 방해하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맞아요. 흘러가는 장면이어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좀 모나거나 움푹 파이거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송호정이 캐릭터긴 했죠. 움푹 파이. 근데 이분 그 지옥의 전기 좋았다고 했잖아요. 전 지옥에서도 별로였어요. 그래요? 지옥에서 무슨 역할로 나와요? 그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네, 행동대장 역할로 나오는데 연기가 너무 과해요. 좀 힘을 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뭔데? 그리고 이제 응팔 태기의 어머니 김선영 배우님도 왔잖아요. 네네. 너무 좋았어요. 그분도 송세벽 배우님이랑 똑같이 진짜 좋았어요. 네.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서 오래 그냥 보육원 원장 하신 분처럼 그냥 하셔가지고 맞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연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조연 얘기까지 해봤고요. 지금까지 영화 브로커에 대한 캐스팅 비하인드까지 들어봤는데요. 영화 브로커가 생각보다 더 풍부한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몰랐던 정보들, 감독의 전작들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보니까 브로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영화의 별점을 각자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면 별로라는 의미에서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종합해서 브로커에 대한 본인의 최종평과 함께 각자의 영화의 평점을 매겨볼까요? 네, 저부터 할게요. 네. 저는 일단 세게 펀치를 한번 날리고 싶습니다. 몇 점이죠? 5점이고요. 딱 5점. 5점으로 한 대 때리고요.
네. 평은 감독이 만들다가 길을 잃어버린 영화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 스티븐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안 좋은 점만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보면서 그래도 좋은 점들도 물론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 6점 드리겠습니다. 오, 드렁크네. 딱 드렁크. 딱 한 잔? 예, 그냥 알딸딸하게 그냥 이렇게 살짝 취기 조금 오른 정도. 한 잔에 알딸딸해지시나요? 근데 스티브님이랑 가능하죠. 한 줄 평은요? 한 줄 평은 고레하다 히로카즈의 새로운 시도,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네. 다음 미아님은요? 저도 5점이에요. 펀치구나. 근데 펀치인데 그렇게 센 펀치는 아니고요. 그냥 5점 드리고 싶고 저는 각종 사회 이슈를 늘어놓기만 한 예민한 실패작이라고 하겠습니다. 뉴스네요 거의 그럼. 그럼 장군님은요? 저는 3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3점이고요. 아니, 너무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펀치고요. 몇 대 몇 대? 아 이거 몇 대까지 얘기하면 감독님께 죄송하니까 펀치고 한 줄 평은 너무 어지럽히고 정리정돈은 안 한 느낌? 살짝 장군님 방처럼. 그쵸. 제 방 같은 느낌으로 3점 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기 전에 영화 브로커의 예고편을 들으시면서 2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우성아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연락처는 없어. 그럴 생각이 전혀 없구만. 우성아,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 응? 내 엄마가 찾아갔다고? 6개라뇨?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키워줄 부모를 찾는 거지. 선이라고 해야 되나? 선이 좋아하시네. 그냥 브로커잖아. 전문적인 브로커라고 보기에는 좀 뭔가 행동도 어설프고. 팔아서 돈 받으면 전문 브로커지. 데리고 가야 돼? 출발.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거니까. 소윤 우리 팔아넘길 애가 아니야. 그러면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되니까. 소중한 아기를 안겨드리는 큐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브로커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니 고레다 히로카즈의 그 전 영화들은 다른 매력, 색다른 소재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네요. 호평보다 불호평이 많은 영화지만 그래도 영화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서 이 영화의 좋았던 부분들에 대해 되짚어보며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영화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영화 브로커는 베이비박스에서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여자, 버린 아이를 다른 좋은 부모에게 중개해주는 아이를 파는 남자들, 그리고 그 뒤를 쫓는 인간의 사정보다 실적이 우선된 경찰들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엮어낸 드라마 장르의 영화입니다. 자극적인 영화, 매체가 줄을 이룬 가운데 슴슴한 전통 한식 같은 브로커 보시면서 여름 방학을 맞이하는 건 어떠신가요? 이 영화를 보시면 마음이 약간은 너그러워지면서 힐링을 받으실 수도 있고 역으로 저희 방송처럼 약간은 흥분된 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이 많이 갈리기에 더더욱 재밌는 영화, 개개인에 따라 인생 영화가 될 수도 혹은 괴작 내지 망작이 될 수 있는 영화,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며 진정한 가족은 무엇일까 이야기를 나누기 딱 좋은 영화 브로커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팟캐스트 1기의 처음과 끝을 함께한 진행의 장고, 패널의 쿠맘, 스티븐, 미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